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입니다.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반짝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2개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웃고 있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1%가 넘게 빠지고 있어요. 긴급 진단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1.3% 정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한 4.3% 많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 세계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과연 이게 언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인플레 우려감이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 자,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인 인플레 조짐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내지는 코로나19에 의해서 위축됐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인지 요거는 아직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시장 자체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지금은 연준에서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비관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 3,000선, 3,100선이 1차적인 지선이 될 것 같고요. 3,000포인트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선을 1차적인 지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3,000선, 중장기로는 3,000선은 저는 지지가 될 거로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강력한 어떤 주가 반등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여전히 기간주적인 혼조 장세가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3,100선 지지를 받거나 내지는 3,100이 깨지고 3,000선 정도 선에서 시장이 좀 더 안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전히 종목 장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3,100포인트 그리고 최고 3,00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긴급 진단하느라 리뷰를 못했는데 목표가 터치했었던 유바이오로직스랑 네. 2달 전 종목인 KT가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쵸. 진짜 부러운 종목인데 우리 매니저님은 너무 단기보다는 이렇게 중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니까 이런 그렇죠. 종목들을 리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친구분들한테 또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뭐 친구하기 통해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종목이라든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샵 2034 누르시고 한규수 누르시면 링크 나가죠. 그 링크 누르시고 따라오시면 친구하기 되고 그 친구하기 통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오늘도 시장에 대한 방송과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도 올려드렸으니까 친구하기 많이 오셔서 힘든 장세입니다. 힘든 장세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잡고서 거기에 당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친구하기 많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또 잘 가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나 KT 같은 이런 특종들 발굴해 드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특종은 어떤 키워드를 꼽아 오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 상승 추세 지속이요? 주가가 상승 추세라는 건가요? 그렇죠. 주가가 오, 상승 추세가 네. 살아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네. 좀 답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가 분명히 살아 있는 모습이고 오. 그리고 역시 이제 업계 선두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건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특종 셀리드입니다. 바이오 종목인가요? 그렇죠. 지금 유바이오로직스가 네. 신고가 나오고 있죠. 이거를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유바이오로직스 같이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가 제일 빠른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셀리드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오. 제가 이제 앞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기 뭡니까 유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KT라든가 또 뭐 일부 보험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 장세는 약간은 이제 국내인을 좀 무겁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지만 그러나 좋은 종목군들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수익을 보지 마시고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는 전략을 펼치게 되면 KT라든가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분명히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리드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면역 치료, 백신 개발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기술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이 이제 이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임상 시험 진행이기 때문에 그 임상 시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3상위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만큼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백신 개발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계속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올해 연내 상용화 가능성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의한 주가 반대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이 부족한 상태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백신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성장성은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장 모멘텀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백신 수혜주인 GKL 가져오셨었잖아요. 네. 이 종목도 지금 하락장에서도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또 그런 맥락으로 셀리드 가져오신 거잖아요. 일단 GKL과 이제 셀리드는 백신을 개발한 업체고 네. 그리고 GKL은 이제 카지노 관련주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따른 또 이제 백신이 접종함에 따른 여행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백신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결국엔 네. 백신과 연관이 있는 뭐 그런 종목들로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달 초에 이 셀리드가 2배 넘게 올랐었네요. 근데 차트가 조금 주린 입장에서 조금 무서운 차트인데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리스크 관리법 그죠?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시장 종목 자체가 이제 단기로 올랐죠. 말씀하셨듯이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바로 이제 유입 구간이 이제 본격적인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크게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2번에 걸쳐서 중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이제 주가가 좀 더 안정된 형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바닥을 다졌고 주가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전 고점에서 매물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받으면서 조만간에 치고 갈 수 있는 여러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약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하면 안 되고 분할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제가 일단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장세가 약간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가 좀 더 필요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를 일단 99,000원 직전 고점 정도까지 일단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이 뚫고 지나가야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이제 1차적인 목표가 자 99,000원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일단 7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드 직접적인 백신 수혜주입니다.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잘 내주시는 만큼 셀리드도 99,000원까지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특종 어떤 섹터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대바닥 장기 소외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인가요? 그렇죠. 실적 턴어라운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업황도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바닥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어서 뭐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는 되겠습니다만 네.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오. 없는 그런 종목이고 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종목도 또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되게 잘 갔는데 그쵸. 얘는 너무 지루하게 안 갔어요. 아시아나항공도 너무나 못 갔고 지금 항공주 전반에 걸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TV에 한 건도 한번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이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역시 이제 항공 수화물 가격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하고 여기다 지금 이제 백신 투약에 따라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 호재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항공 지금 대한항공으로서 이제 피인수 작업이 이제 인수 통합 작업이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합 작업이 네. 끝난 상태는 아니고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M&A는 재료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항공 화물 물동량이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항공 운임료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료가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고 있듯이 항공 쪽에서도 지금 항공 운임료가 증가하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4월 달 그러니까 항공 예약 기저 효과로 해서
증가세로 많이 반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던 국면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도 굉장히 바닥권이고 못 오른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이 보급되면서 또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백신 확보에 따라서 투약이 진행되게 되면 여행객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호재까지 두 가지 호재가 믹싱을 보이면서 주가가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림을 좀 하나 좀 보시게 되면 그 전국 공항 그 총 여객 증가율 추이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요. 월별 전국 공항 총 여객 및 증가율 그 그래프를 보시면 요 밑에입니다. 최근에 요 그 파란색 선이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빠르게 증가하고 그렇죠. 있네요. 코로나19 이후에 증가율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만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증가율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과거의 이제 여행객 총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은 규모 자체는 적습니다만 지난달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 여객이라든가 또 화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것 때문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아주 헤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존스님께서 아시아나 차트가 예쁘죠. 이제 대한항공 유증 동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해요.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시세를 많이 못 냈고요. 그리고 이제 M&A라는 재료 때문에 이제 그동안 시세가 추세가 좀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항공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덜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못 간 부분도 있는데 이제 다른 항공주들이 가고 여행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도 같이 뒤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좀 빠른 레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의 펀더멘탈이 좋아서 대한항공이 좀 더 강세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주가가 더 못 올랐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덜 올랐던 종목이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티웨이항공을 여러 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차트는 보시더라도 대바닥입니다. 대바닥 그래서 3일 동안 올랐다가 이틀 동안 밀렸어요. 다시 바닥권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구간이겠죠. 요 정도면은 뭐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하고 이미 앞에서 반등이 시도가 됐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틀 동안 눌림이 났을 때가 오히려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자, 현재 목표가는 제가 17,5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목표가가 조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주가가 긴 시간 동안 소요됐고 낙폭과됐고 소요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표가 17,500원 체크하시 바라고 손절가 현 구간에서 의미는 좀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손절가 14,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종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재미있는 댓글 있어서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잃고 뇌 약한 고쳐님께서 내 주식을 믿어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있어라. 날씨가 추워지면 계좌를 열어라. 따뜻해질 것이다. 그래도 춥다면 다시 추워질 때 열어라. 언젠간 너도 따뜻해질 것이다. 코스피 9장 9천절이네요, 메이저님. 아니,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데 계좌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어떻게 도움 좀 주세요, 메이저님. 따뜻한 말씀인 것 같긴 한데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장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시장은 우리가 짧게 뭐 수익을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좋은 주식은 가게 돼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KT라든가 유바로주스 같은 종목들 저평가로 성장 가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시간은 걸리더라도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계좌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잡고 계시면 충분히 따뜻한 계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젠간 또 따뜻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한규수 매니저님의 문자샵 2034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또 반짝거리는 특종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